죽음의 공포가 늑대 울음소리를 타고 스코틀랜드 초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장의 자랑이던 셰퍼드는 두려움에 떨고 목양견 보더콜리는 도망가고 말았지만 익숙한 견종 하나가 늑대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을 아름답게 휘날리는 진돗개 하나만이 6마리의 늑대들에 맞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소피아는 제주도의 동물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통 견종인 진돗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딴 농가를 방문한 그녀는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개와 마주했습니다. 녀석은 하얀 털과 맑은 눈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농가 주인은 진돗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혈통이 좋은 진돗개지만 이곳에서는 제대로 키울 환경이 안 된다고 했죠. 진돗개의 처지를 알게 된 소피아는 가끔씩 진돗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농가를 찾아가 녀석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소피아는 진돗개를 데리고 농가 주변 들판을 산책하며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진돗개는 자유를 만끽하듯 움직였고 그의 하얀 털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빛났습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단순히 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특별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진돗개는 소피아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점차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진돗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돗개는 평생 단 한 사람에게만 충성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지? 진돗개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의 유학 생활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진돗개를 두고 떠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진돗개를 스코틀랜드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검역, 건강검진, 서류 준비, 비용 마련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소피아는 진돗개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먼저 검역소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반려동물 이송에 필요한 서류와 국제항공 기준에 맞는 운송 케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지만 소피아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진돗개는 전용 운송 케이지에 들어가 소피아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바람과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스코틀랜드 고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상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루안이야. 스코틀랜드 말로 전사라는 뜻이지?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야, 루안. 루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요히 자리 잡았습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의 차가운 바람과 흐린 하늘의 낯선 환경은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에 익숙했던 루안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가족은 3대째 이 고원에서 양떼를 돌보며 살아왔지만 원래 양떼를 몰던 견종들과 다르게 루안이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저 강아지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양치기도 아닌데. 루안은 기존의 양치기 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리내거나 달려들지 않고 조용히 양떼를 지켜보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양들을 직접 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차분한 태도는 가족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루안을 봐왔던 소피아는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루안은 양떼를 관찰하고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루안은 양들의 습성과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듯 가장 앞서 움직이는 리더 양을 주시하며 천천히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양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는 루안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그의 양치기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루안은 조용히 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위협하지 않고 양들의 행동 패턴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리더 양의 움직임과 양들이 무리를 지으려는 본능을 읽어내며 그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쌓은 관찰을 바탕으로 루안은 양들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기존의 양치기 개들이 소리와 힘으로 몰았다면 루안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양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양떼의 리더를 따라가며 경로를 바꾸자 나머지 양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는 루안의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령도 없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마치 양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군. 루안은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며 양떼를 부드럽게 통제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은 양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리더로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루안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양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군요. 정말 특별해요. 첫 시험 이후 소피아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루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저 강아지는 뭔가 다르군. 아마 양들의 마음을 읽는 건지도 모르겠어. 루안은 단순한 양치기 개를 넘어 양들의 본능을 이해하며 그들을 이끄는 지혜로운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가족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안은 목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점점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존의 개들이 양떼를 몰아붙이는데 주로 의존하는 반면 양떼를 관찰하고 리더 양의 움직임을 따라 부드럽게 방향을 유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양들에게 불안감을 줄이면서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안의 이러한 특별함은 점차 더 많은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양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살피며 양떼의 안전까지 책임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이 목장이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는 루안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루안,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곳에서도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줄 거야. 루안은 조용히 소피아를 바라보며 이 고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스코틀랜드 고원의 진돗개 루안의 전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루안의 특별한 리더십은 빛을 발했고 다른 목장에서 찾아와 보고 배울 정도로 루안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루안이 목장에서 자리를 잡은 지 몇 년이 지나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 고원에 늑대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점점 더 대담하게 목장 가까이 다가오며 위협을 가했고 소피아의 가족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오는 가운데 목장의 다른 개들은 늑대의 존재를 감지하고도 겁먹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흐릿한 어둠 속에서 6마리의 늑대가 목장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목장 근처의 양떼들은 겁에 질려 무리를 이루며 떨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천천히 양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루안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늑대와 양떼 사이에 단호히 섰습니다. 루안의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빛났고 그의 눈빛은 마치 늑대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강렬했습니다. 늑대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주춤거렸지만 곧 우두머리 늑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루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루안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나갔습니다. 루안은 고원의 지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불리한 위치로 몰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양떼와 늑대들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늑대들을 목장의 바위가 많은 지대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늑대들의 움직임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이 서로 흩어지며 혼란스러워지는 순간 루안은
다시 날카로운 경고음 같은 소리를 내며 늑대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늑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으며 루안의 단호한 태도는 늑대 무리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늑대들은 루안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꿰뚫렸음을 느낀 듯 한 발짝 물러서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루안의 침착하고 용맹한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지혜로움으로 보였습니다. 늑대들은 결국 지쳐갔습니다. 포위망은 흐트러졌고 우두머리 늑대는 물러서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짧은 울음소리를 내며 무리를 불러들였고 늑대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가족은 루안의 행동을 지켜보며 감탄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늑대가 물러난 뒤에도 루안은 양떼를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머금고 루안에게 다가가 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루안,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양떼를 모두 잃었을 거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수호자야. 루안은 소피아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 목장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듯 다시 양떼를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밤의 사건은 소피아 가족에게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를 넘어선 루안의 충성과 용기를 증명하는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루안은 이로써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단순한 양치기계를 넘어 가족과 목장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루안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루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곳에서 그는 수천 년 동안 가축을 지키던 특별한 진돗개라는 견종이에요. 이름은 루안, 스코틀랜드의 하얀 수호자죠. 마을 사람들은 루안의 행동과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과 본능적인 판단력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밤하늘 아래 루안은 목장의 가장 높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양떼를 향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루안의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루안, 넌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을 보여주고 있어. 넌 우리 가족이자 이 목장의 영웅이야. 루안은 잠시 소피아를 바라보다 다시 고원의 어두운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에게 이 목장은 이제 그의 가족이자 지켜야 할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리하고 충성심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혼이 담겨져 있다는 견종 진돗개. 진돗개 말고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견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견종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